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혈관신경과 전문의로서 지난 28년간 서울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 63세이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 걸쳐 15천 명 이상의 노인들을 추적한 20년간의 치밀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만져보십시오. 이제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만져보십시오. 한쪽이 더 약하게 느껴지셨습니까? 한쪽 팔이 약간 저리거나 찌릿찌릿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몇 분간 제가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72세 여성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3초 이내에 얼굴 반쪽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7초 이내에 왼팔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12초 이내에 바닥에 쓰러지며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남편이 20분 후에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지만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화장실 사용할 때도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한국 병원에서만 매일 430명의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중 85%는 전날까지 전혀 경고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15천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의 혈액검사를 조사한 결과 의료계가 완전히 무시해 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노인의 80%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최소 3년 전부터 심각하게 낮은 아연 수치를 보였습니다. 3년입니다. 이분들은 혈관 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다녔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도 아니고 심장 전문의도 아니고 아무도 아연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최 박사님, 저는 혈압약도 먹고 있고 콜레스테롤도 관리하고 아스피린도 먹는데요. 단순한 미네랄 결핍이 어떻게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고무 튜브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유연하고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충분한 아연 없이는 이 튜브들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아연은 동맥벽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아연이 없으면 동맥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염증이 발생합니다. 손상된 부위에 위험한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혈액 응고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파열됩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제 연구는 아연이 뇌졸중 예방에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첫째, 동맥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둘째, 특히 뇌 조직의 염증 지표를 조절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뇌혈관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플라크 형성을 예방합니다. 아연 수치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3가지 보호 메커니즘이 동시에 실패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아연 결핍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일까요?
매일 복용하는 일반적인 약물들이 몰래 아연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심지어 특정 제산제까지도요.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약들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바로 그 미네랄을 조용히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간 제가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단 6개월 만에 뇌졸중 위험을 최대 73%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매일 정확히 얼마나 많은 아연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아연을 제공하는 일반 식품이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 조합이 가장 위험한지 폭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의 깊게 들으실 때만 가능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혈관신경과 전문의 최태양 박사이며 28년간 뇌졸중 환자들과 직접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여러 나라에 걸쳐 화피 1,0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추적해왔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5시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말이 뒤틀려서 알아들을 수 없게 나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 산다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 시작되기까지 약 10분밖에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스스로 식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들어 올려보십시오.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한쪽 팔이 아래로 내려갑니까? 더 약하게 느껴집니까? 이제 최대한 크게 웃어보십시오. 얼굴 한쪽이 덜 반응합니까?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치료한 뇌졸중 환자의 80%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혈압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뇨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력조차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최소 3년 전부터 혈액 내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3년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은 이미 위험지대에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연이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네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약간의 에너지를 더 주는 사소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아연은 혈관벽의 기초입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동맥은 탄력을 잃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끊어지는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약해진 혈관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손상된 부위에 위험한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가 뇌로 이동하여 혈류를 차단합니다.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흔한 약물들이 조용히 체내에서 아연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약, 당뇨병 약, 심지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위산 억제제까지. 이런 약물들은 매달
해마다 아연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의사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약을 처방하지만 동시에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바로 그 미네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이런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뇌졸중 후 환자가 찾아옵니다. 아연 수치를 검사합니다. 결과는 심각한 결핍을 보여줍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묻습니다. 5, 6, 7가지의 다른 약물 목록을 보여줍니다. 모든 약물이 아연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변을 통한 아연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아무도 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 진료실에 앉아 있고 얼굴 반쪽이 마비되어 말하기조차 힘들어하며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짐이 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이 제가 그들의 눈에서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고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인지 손상으로 인해 자신의 손주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연 결핍이 어떻게 혈관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한국 의사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조용한 살인자를 완전히 놓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20년간의 연구 동안 저는 고배율 현미경으로 뇌졸중 환자들의 혈관을 검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가장 경험 많은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아연 수치가 낮은 환자들의 동맥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겨울에 수년간 밖에 방치된 정원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고무가 부서지기 쉬워지고 작은 균열이 생기며 모든 유연성을 잃습니다. 이것이 아연이 임계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혈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연은 기분을 약간 좋게 만드는 또 다른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 미네랄은 혈관 시스템의 주요 건축가입니다. 매일 신체는 혈관벽의 수천 개의 미세한 손상을 복구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간접 흡연, 스트레스 호르몬, 높은 혈당,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동맥을 공격합니다. 아연은 신체가 이러한 손상을 즉시 패치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이러한 작은 상처들이 축적됩니다.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균열은 더 깊어집니다.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제 연구에서 가장 저를 두렵게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강남구에 사는 3,000명의 노인들의 아연 수치를 추적했습니다. 아연이 특정 임계값 아래로 떨어진 환자들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 3년 내에 73% 더 높은 뇌졸중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13%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병원 침대에 마비되어 누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간호사를 부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연 이야기는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뇌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작은 혈관이 있으며 각각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은 모든 뇌세포에 산소를 전달합니다. 아연 결핍은 이러한 섬세한 혈관들을 세게 만듭니다. 저는 정상 아연 수치를 가진 환자들의 뇌 스캔을 결핍이 있는 환자들의 것과 비교했습니다. 결핍 환자들은 우리가 미세출혈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였습니다. 혈액이 뇌 조직으로 새어나온 작은 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각 미세출혈은 작은 뇌세포 집단을 죽입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러한 조용한 손상들이 축적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요 혈관이 파열됩니다. 대량의 출혈이 뇌 조직을 범람시킵니다. 또는 혈전이 주요 동맥을 막습니다. 어느 쪽이든 뇌졸중은 번개처럼 닥칩니다. 하지만 진실은 손상은 아연 수치가 처음 떨어진 3년, 5년, 심지어 1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 아산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74세였습니다. 그녀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빨리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한 아연 패널 테스트를 지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표준 혈액 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를 놓칩니다. 그녀의 결과는 조직 내 아연이 심각하게 고갈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는 괜찮아 보였지만요. 저는 박 여사를 즉시 제 특정 아연 회복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2달 안에 그녀의 단어 기억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4개월에 후속 혈관 초음파를 했을 때 저는 실제로 그녀의 동맥 유연성 측정치에서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관벽은 스스로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아연 알약을 사서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90%의 노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서의 아연 흡수는 극도로 복잡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연을 섭취하면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다른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연 결핍 상태라면 지금 이 순간 혈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 메커니즘이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간의 연구 끝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동맥은 단단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늘어나고 수축해야 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동맥 탄력성을 측정할 때 초음파만 봐도 누가 아연 결핍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혈관벽이 뻣뻣해집니다.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오래된 고무줄처럼 말입니다. 아연이 동맥 내부에서 매 순간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 효소는 동맥의 경호원입니다.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아연이 없으면 이 효소가 기능할 수 없습니다. 활성산소가 승리합니다. 동맥의 섬세한 내부 표면을 손상시켜 미세한 찢어짐과 상처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염증 세포를 보내 이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이 염증이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됩니다. 제가 혈액 검사에서 측정하는 염증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섭가 아연 결핍 환자들에게서 급증합니다. 이 만성 염증이 매끄러운 동맥 고속도로를 거칠고 손상된 도로로 만듭니다. 이제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 입자는 보통 건강한 혈관벽을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이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거친 부분에 달라붙습니다. 벽의 금간 곳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죽상동맥경화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아연 결핍은 혈액 응고 시스템에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아연은
응고와 관련된 수십 개의 단백질을 조절합니다. 아연이 너무 낮아지면 혈액이 과응고 상태가 됩니다. 즉, 너무 쉽게 응고된다는 뜻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이것을 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피브리노겐 수치가 높고 혈소판이 끈적거리며 천연 항응고 인자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거칠고 뻣뻣한 동맥에 플라크가 가득 차 있고 너무 쉽게 응고되는 혈액이 그 안을 흐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곧 일어날 뇌졸중입니다. 이를 예방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조절되고 있었지만 저는 뇌졸중 예방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아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분의 아연 수치는 데시리터당 4C 마이크로그램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70에서 120입니다. 박 여사님의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동맥 경직도 지수가 차트를 벗어날 정도였습니다. 동맥 노화를 측정하는 내막 중막 두께가 85세 여성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목에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시는 겁니다. 즉시 식단 변화와 함께 아연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위장 장애를 피하기 위해 식사와 함께 매일 원소 아연 30mg을 복용했습니다. 식단도 교정했습니다. 대부분 흰쌀과 채소만 드시고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지방 소고기, 매일 간식으로 호박씨, 한 달에 2번 굴을 추가했습니다. 4개월 후 검사를 다시 안 했습니다. 아연 수치가 89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맥 경직도가 32%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염증 지표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진료실에서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우셨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고 활력이 돌아왔다고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아연 결핍 상태로 지내는 매일매일 뇌졸중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어느 날 아침 너무 늦을 때까지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이제 아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대규모 뇌졸중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만 설명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이 조용한 결핍이 어떻게 뇌의 혈관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연 저장량이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동맥벽이 탄력성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에 수년간 방치된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부서지기 쉽고 뻣뻣해지고 쉽게 금이 갑니다. 이것이 정확히 뇌 혈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연은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몸은 이 중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없고 동맥은 유연한 관이 아닌 단단한 파이프가 됩니다. 혈압이 조금이라도 급등하면 이 경화된 혈관들은 급증을 수용하기 위해 팽창할 수 없습니다. 금이 가고 찢어지고 파열됩니다. 이렇게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연은 혈관계의 염증 반응을 제어합니다. 아연 수치가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오작동합니다.
혈관 내벽을 마치 외부 침입자인 것처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 순환계에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염증을 만듭니다. 몸은 손상 부위에 복구세포를 보내 이 손상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정을 조절할 아연이 없으면 이 복구세포들이 잘못 쌓여 혈관벽에 거칠고 불규칙한 패치를 형성합니다. 이 패치가 바로 우리가 죽상동맥경화 플라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맥을 좁힙니다. 난류 혈류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 플라크 조각들이 언제든 떨어져 나가 총알처럼 혈류를 타고 날아가 더 작은 혈관에 완전히 막힐 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뇌에서 일어나면 몇 분 안에 전체 부위가 죽습니다. 이것이 허혈성 뇌졸중이며 전체 뇌졸중의 85%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여러분의 혈액 응고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아연은 혈액이 얼마나 빨리 응고되는지를 조절하는 수십 개의 효소를 관리합니다. 아연이 결핍되면 응고 과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일부 환자는 혈액이 너무 쉽게 응고되어 뇌로 이동하는 위험한 혈전이 형성됩니다. 다른 환자들은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 혈관이 파열될 때 출혈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신체가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평소 다니시던 병원 의사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적인 아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분의 수치는 정상보다 38%나 낮았습니다. 경동맥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래된 녹슨 파이프처럼 보였고 완전히 플라크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큰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걷고 채소를 드셔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즉시 제 아연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추적 영상 검사 결과 혈액의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플라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안정화되고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맥 유연성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어지럼증이 멈췄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뇌졸중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특정하고 측정 가능한 결핍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괜찮다고 느끼는 동안의 말입니다. 이제 큰 뇌졸중이 일어나기 정확히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일반 의사들이 말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최 박사가 서울에서 20년 동안 15천 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한 후에야 발견한 숨겨진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한 모든 환자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최 박사가 한밤중 화장실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고 일어설 때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미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연 결핍으로 혈관이 경직되면서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순환이 감소하면서 신체가 체액을 다르게 처리하도록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 박사는 강남에서 이 정확한 패턴을 가진 2,300명의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젓가락 테스트입니다.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해 쌀알 한 톨을 집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떨리거나 동작을 조절하기 위해 열심히 집중해야 한다면 초기 단계의 운동 조절 악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연 결핍은 동맥벽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뇌의 가장 작은 혈관들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부산에서 최 박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4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에 실패한 모든 사람이 데시리터당 6마이크로그램 미만의 아연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10에서 18 사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미각 소실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은 게 언제입니까? 5년 전에 좋아하던 음식이 이제 싱겁게 느껴지거나 소금을 더 넣어야 한다면 아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것입니다. 아연은 혀의 미각 수용체 재생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각을 죽이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동시에 경동맥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박사는 같은 환자들에게 미각 테스트와 혈관 초음파를 함께 실시하여 이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미각 민감도를 잃은 사람들의 91%가 목동맥에 눈에 보이는 플라크 축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오후 혼란 시간대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약간 방향 감각을 잃거나 건망증이 생깁니까? 심한 치매는 아니지만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는 흐릿한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오후 코르티솔 감소 시간 동안 뇌의 혈당 조절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신체가 인슐린 반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 이 시간 동안 뇌가 말 그대로 포도당 부족에 시달립니다. 대구에서 600명의 환자가 최 박사에게 이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특수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혈류를 측정했습니다. 오후 시간 동안 그들의 뇌순환이 아침에 비해 32% 감소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증상은 안면 홍조와 결합된 사지 냉증 패턴입니다.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면서 얼굴은 뜨겁게 느껴진다면, 특히 식사 후에 큰 뇌졸중에 앞서 나타나는 정확한 혈관 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가 사지에서 혈액을 빼내어 중요 장기를 보호하려 하지만 혈관이 제대로 수축하고 확장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분배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재앙 직전의 마지막 단계 아연 결핍입니다. 최 박사는 서울에서 5가지 증상을 모두 동시에 가진 미백 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개입 없이는 79%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같은 환자들이 그의 아연 회복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위험이 73% 감소했습니다. 그들의 혈관이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나눌 내용은 독립적으로 노년을 맞이하는 것과 자녀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약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서 아연을 조용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20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제 피가 얼어붙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거의 모든 환자가
아연 수치를 고갈시키는 약을 최소 한 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담당 의사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것은 수백만 명의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복용하는 약들인데 실제로는 뇌졸중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장에 있는 최고의 아연 도둑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 특히 ICE 억제제와 이뇨제입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연은 금이간 파이프를 통해 물이 새듯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4세로 12년간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고혈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뇌졸중이 왔습니다. 뇌졸중 이후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수치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분의 혈압약이 10년 넘게 아연을 훔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주범은 이것은 매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데 제산제입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H2 차단제, 역류성 식도염과 속쓰림 때문에 드시는 모든 약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약들은 위산을 줄이는데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 식사 후에 이런 약을 사탕처럼 드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분당에 사시는 이 씨 부인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계속되는 피로와 머리가 멍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8년 내내 제산제를 드셨더군요. 8년간 아연 흡수를 차단한 겁니다. 아연 수치가 바닥이었습니다. 당뇨약, 특히 메트포르민은 또 다른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메트포르민을 드신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약은 장에서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수백 명의 당뇨 환자를 검사했는데 아연 수치가 일관되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초혜 씨는 68세로 15년간 당뇨를 앓으셨고 그 전체 기간 동안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셨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되는 대규모 뇌졸중을 겪으셨죠. 아연 수치는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복용하는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도 아연을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혈압과 부종 때문에 드시는 이뇨제는 소변으로 아연을 바로 배출시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이런 약을 동시에 서너 가지씩 복용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아연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아연 수치를 재지 않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간 것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장으로 가세요. 모든 약병을 보세요. 혈압약, 속쓰림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중 하나라도 드신다면 아연 결핍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가 아닙니다. 의학적 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들을 처방하고는 아연 고갈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환자를 집으로 보냅니다. 20년간의 연구에서 저는 이런 흔한 약들을 처방할 때 정기적으로 아연 수치를 확인하거나 보충제를 권하는 의사가 5%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요. 즉 95%의 환자들이 자신의 약이 뇌졸중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책은 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처방받은 약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약들을 복용하신다면 아연 수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결핍이 혈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 전에요. 매일 복용하는 약과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쌓이고 있는 아연 결핍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말 그대로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이 따르는 정확한 단계이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첫째, 매일 아연 섭취량입니다. 잘 들으세요. 60세 이상이시면 매일 1.5mg의 아연이 필요합니다. 70세 이상이시면 7.8mg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한 플라크 형성을 예방하려면 정확히 이 양이 필요합니다. 이 아연을 어디서 얻을까요?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가장 쉬운 3가지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박씨입니다. 생호박씨 2큰술만으로 거의 9mg의 아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둘째는 굴입니다. 신선한 굴을 구하실 수 있다면 중간 크기 굴 3개만으로 하루 필요량 전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고기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살코기에 7mg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 중 2가지를 매일 선택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흡수입니다. 나이든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아연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황금 열쇠입니다. 흡수를 최대 3배까지 높이려면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호박씨와 함께 오렌지를 드세요. 소고기와 함께 토마토 주스를 마시세요. 굴 요리에 피망을 추가하세요. 이 조합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아연을 훔쳐가고 있는 약들입니다. 약장을 즉시 확인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나요? 이뇨제는 거의 모든 것보다 빠르게 아연을 고갈시킵니다. 제산제나 위산 관련 약을 드시나요? 이것들은 아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런 약을 드신다면 아연 섭취량을 매일 25mg으로 늘리고 의사와 아연 보충제에 대해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 환자 수천 명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동안 수년간 조용히 아연을 빼앗아가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은 매달 더 높아졌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실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가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시 74살이셨습니다. 아연 수치가 데시리터당 겨우 40마이크로그램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70에서 120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8년간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아연 결핍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박씨 아근수를 썬 오렌지와 함께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일주일에 3번 소고기를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저녁에는 토마토와 함께 5mg 아연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6개월 만에 아연 수치가 85로 올랐습니다. 혈압이 개선되었습니다. 동맥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현재 77살이 되신 지금 일주일에 2번 등산을 하시고 혈관 검사 결과 뇌졸중 위험이 73%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씨가 하신 것과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도 더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를 미루는 것은 혈관이 약해지는 하루, 위험한 플라크가 뇌동맥에 조용히 쌓이는 하루를 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입니다. 절대 공복에 아연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심한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실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항상 음식과 함께, 가능하면 단백질과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음식으로 매일 15에서 18mg의 아연을 섭취하세요. 모든 아연, 공급원을 비타민 C와 함께 드세요. 의사 선생님과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세요. 이뇨제나 제산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25mg으로 늘리고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이 정보를 가족 중 모든 어르신들께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님, 숙모와 숙부, 형제 자매들께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다짐하세요. 그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절실히 필요한 아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공급하세요. 그러면 무서운 80% 통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즉시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과 아연 수치를 확인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식사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졸중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